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테니스입니다. 레슨 6, 우리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미리 한번 공부해본 친구들은 아마 지문 내용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문장 구조도 복잡한 문장도 꽤 있고, 또 심지어 소재가 로봇 공학에 관한 소재라서 여러분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차 시로서 137페이지와 138페이지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138페이지 첫 단락 정도까지만 정리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음, 별도의 스터디 포인트는 제작하지 않을 거고요. 아마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스터디 포인트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을 거고 워크शी트은 대신에 나중에 만들어서 선생님 영학습밴드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오늘 조금 퇴근하고 나서 좀 늦게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중간중간 피곤하게 묻어나올 수 있는데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please open the page to 137. 137페이지 같이 한번 펼쳐봐 주시고요. 늘 그렇듯이 우리 어휘부터 먼저 점검하고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으로 지문 내용 한번 들어본 다음에 같이 한 문장 한 문장 정리해 보죠.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frontier. 다시 한번 따라해 보죠. 액센트는 주로 이음절에서 발음이 돼요. frontier라고 발음합니다. 여러분 혹시 frontier란 단어 외래어로 들어본 적 없으실까요? 기본적으로 명사이고요. 이거는 개척지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새롭게 신대륙을 개척해 나갈 때 그러한 개척지, 어떤 어, 나아가야 될 영역, 이런 걸 우리가 frontier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척지도 이미 개척을 한 곳과 아직 개척을 하지 않은 곳 사이에 경계선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개척지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경계라는 의미로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frontier란 단어가 나올 때 이것과 항상 좀 관련되어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pioneer란 단어입니다. 역시 명사고요. 이거는 선구자, 미리 앞서 나가는 사람. 뭐 외우기 힘들면 보통 땅을 파면서 이렇게 개척을 해 나가잖아요. 선구,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땅을 pioneer 이렇게 외워두면 좀 외우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선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두 단어 정도는 조금 더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공교롭게도 뭐 자동차 메이커에서 만든 자동차 이름이기도 합니다. Trailblazer. 트레일이라는 건 경로나 길을 가리키는데 그 길을 blaze, 막 파면서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trailblazer 역시 선구자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또 역시 자동차 이름인데 아마 여러분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요. Pathfinder 이거 역시 개척자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Path는 통로나 경로, Find는 말 그대로 발견하다 이거니까 발견하는 사람, 통로를 발견해 나가는 사람, 길을 찾아 나가서는 사람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자, next word 바로 그 다음 단어 넘어가 볼 거고요. 라틴어로 credo 혹은 creed를 모두 믿다란 뜻이에요. 자, able이란 전미사가 붙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credible 하면 믿을 수 있는이죠. 신뢰할 만한 정도의 뜻입니다. 근데 부정적 두사인 in이 붙었으니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그렇죠. 믿을 수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놀랍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직역을 해서 믿을 수 없는 이라고 직역을 하셔도 좋고 놀라운 이라는 의미로 의역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next word. next 사실은 수거가 되겠네요. catch up with라는 수거고요. 우리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을 때 we've got a lot to catch up with. 우리 따라잡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지. 그동안 우리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서 서로 간의 어떤 메꾸지 못했던 소식들을 빨리 따라잡아야 될 것들이 많지. 이런 표현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catch up with 하는 것은 따라잡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도 여러분 세대의 언어, 여러분 세대의 문화 이런 걸 빨리 따라잡아야 더 이상 뒤처지지 않고 여러분이 하는 말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모로 노력 중입니다. catch up with. 자, fiction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 문학 장르 중에 허구에 기반을 둔 장르가 바로 뭐죠? novel, 소설 장르입니다. 그래서 소설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소설을 우리는 science fiction이라고 부르고요. 이 science fiction은 잠깐만요. 펜이 또 안 나오네요. 네, science fiction. 이게 바로 공상과학. 줄여서 SF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the next word. 바로 그 다음 단어 spin하고 그 다음 나오는 weave란 두 단어 역시 연관지어서 많이 등장합니다. spin이란 동사는 뭐 우리 헤드스핀 들어봤어요? 힙합 댄서들이 춤추는 것 중에 헤드스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돌리다라는 의미인데 그 돌리다라는 의미 전에 원래 의미는 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실을 만들거나 천을 짤 때 배트를 돌리잖아요. 거기에서 유래된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방적 기술을 나타낼 때도 스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스핀이라는 동사가 실을 만들다 혹은 뭐 실을 이걸 전문용어로 잣다라고도 합니다. 실을 잣는다라는 표현 써요. 과거 허거분사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불규칙 동사라서 spin, spawn, spawn 이렇게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연에서 weave란 단어 역시 뭐 실로 짜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느낌은 spin은 주로 기계를 돌려서 뭐 실을 짠다는 느낌이라면 weave는 진짜 뜨개질 하듯이 이렇게 실을 짜서 만드는 거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실을 만들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실을 만들다랑 거의 흡사한 의미다. 그래서 실을 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실을 짜다. 이거 역시 불규칙 동사거든요. 그래서 weave, 그 다음에 wove, 그 다음에 woven 해서 실을 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inanimate라는 단어고요. 라틴어로 anima 하면 움직이다, 뭐 정령, 정신,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animate라는 것은 움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그 그림들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역시 부정접두사 in이 붙었으니까 이 inanimate라고 하는 거, 이건 명사라기보다는 어미를 보호하니 형용사라는 감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animate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반면 inanimate 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건 생물이 아니라 무생물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생물의라는 위의 형용사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럼 animate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서 생물의, 생명체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the next word. 바로 그 다음 단어예요. monotonous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나요?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monotonous. 액센트는 이음절에 있어요. One more time. monotonous. 오케이. 자, 우리 톤이라는 건 음색이나 음조를 가리키죠. 근데 모노라는 건 하나예요. 음색이나 음조가 하나로만 쭉 이어지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얼마나 단조롭겠어요. 그죠? 사실 선생님 목소리가 중저음이다 보니까 가끔 듣고 있으면 단조로울 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monotonous가 바로 형용사로서 단조로운이란 뜻입니다. 단조로운. 선생님, 모노로 시작하는 표현 중에 좀 유명한 단어 있지 않았어요? 그 단어 얘기할 것 같았어요. 명사고요. 게임 이름이기도 한 monopol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노라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라고 했고요. 폴리라는 건 원래 다 많은 걸 의미합니다.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단체나 한 명의 개인이 폴리, 많은 걸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지. 명사로서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좋아요. 크게 어려운 단어 없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바로 그 다음 138페이지에 나온 단어도 일부는 공부를 해야 오늘 공부하는 지문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foundation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found란 동사가 원형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죠? find의 과거 말고요. found가 원형으로 쓰였을 때요. 그렇죠. 설립하다. 설립하다라는 뜻이죠. 이 녀석은 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found, founded, founded 이렇게 과거 거금 상태를 취합니다. 그럼 found가 설립하다 의미였으니까 foundation이라는 명사는 설립, 어떤 기초 혹은 무언가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 이런 것도 모두 foundation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육과 본문 내용이 robotics, 바로 로봇 공학에 관한 지문이구나라고 미리 얘기했었어요. 그죠? robotics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로봇 공학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학생들은 그 기계공학 같은 걸 전공하거나 아니면 진짜 로봇공학을 전공을 해서 나중에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읽었던 바로 이 지문 내용들을 꼭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고2 때 배웠던 그 지문 덕분에 내가 로봇공학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어. 뭐 그렇게라 되면 선생님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로봇공학에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이러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다음 단어입니다. mechanism이란 단어고요. 우리 보통 어떤 일이 작동되는 방식, 구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mechanism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기계가 작동되는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돼. 이런 표현 종종 쓰시잖아요. 그래서 명사고요. 어떤 기계의 구조 혹은 작동 방법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고요. 이 지문 속에서는 이 mechanism이란 표현이 기계 장치란 의미로 쓰여요. 기계 장치란 의미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온 단어도 사실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automaton이란 단어예요. automaton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자동 장치. 우리 보통 오토란 표현 들어가면 자동의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장치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자동 장치. 그 다음에 그 아주 작은 로봇 같은 것도 우리는 automat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작은
로봇들도 오토마톤이라고 표현해요. 조금 더 넘어가서 바로 그 다음 단어고요. ancestor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단어예요. 이건 중학교 때 배운 어휘입니다. ancestor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명사고요. 조상님을 가리키죠. 우리의 선조나 조상을 가리켜요. forefather라는 표현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있었던 아버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조나 조상님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mechanism이 기계장치, 뭐 방법, 구조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mechanical 이건 액센트가 이음절에 있어요. 앞에 있는 mechanism은 액센트가 이음절에 있고요. mechanical 하게 되면 이것은 기계의, 그리고 기계적인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해야 될 지문은 이 정도까지 단어를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들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지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제목 잠깐 한번 볼까요? Robots,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From Imagination to Reality, 상상에서 현실까지. 사실 옛날에 로봇가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처럼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상상에 불과했던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현실이 되었죠.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137페이지 내용부터 빠르게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Robots, from imagination to reality. From the Tin Man in The Wizard of Oz and R2-D2 in Star Wars to the more recent Transformers, robots have inspired many little future scientists. Modern children have played with robot toys, watched robot animations, and read robot stories. Those kids have eventually grown up to lead the frontiers of robot technology, changing the shape of the future world. The incredible history of robots is all about science catching up with human imagination, a constant dialogue between imaginative fiction and actual scientific discoveries. The concept of or the desire for robot-like creatures traces far back, almost to the birth of human imagination. In the Iliad, Homer tells the myth of Hephaestus, the Greek god of metalworking, who has helpers made of gold that spin and weave. This and many other ancient stories show that people have long dreamed of inanimate creatures that can do their monotonous or difficult work. Then, in early modern times, the first invention that laid the foundation for robotics was perfected clocks. The mechanisms that ran them were called clockworks. The 17th century is known to have been the golden age of clockwork automatons. Walking toy soldiers were built, along with toy ducks that drank water, and toy boys that over and over would write a single letter with a pen. These moving dolls were distant ancestors to today's robots. They were merely capable of repeating the same action. Still, they marked the beginning of modern mechanical engineering and kept alive the dream of robots.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어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 부분도 아마 오늘 공부해야 될 파트 자체가 녹록치 않구나라는 느낌이 조금 오셨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자, From the Tin Man in the Wizard of Oz. 우리 Wizard of Oz라는 작품 아시죠? 오즈의 마법사라는 작품이에요.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틴맨, 이게 그 양철 양철 인간 있잖아요. 틴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R2D2 in Star Wars. Star Wars에 나오는 R2D2라는 그 로봇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항상 from이 보이면 뒤에 어딘가에 to가 있겠지라는 걸 찾는 습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선생님이 가로로 묶고 있는 부분이 A라고 보시고요. to 다음에 나온 내용을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마 한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즉, The Wizard of Oz, 어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바로 틴맨, 양철인간과 그리고 Star Wars에 나오는 R2D2라는 로봇에서부터 The more recent Transformers, 좀 더 최근의 Transformers에 이르기까지 이런 표현이겠죠.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have inspired many little future scientists, 많은 작은 미래의 과학자들에게 inspired, 영감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영감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inspire라는 표현 자체가 영감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네, robots have inspired many little future scientists라고 되어 있어요. 로봇들은 많은 작은 미래의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네요. 우리 inspire라는 동사 자체가 영감을 주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쓰인 현재 완료 시제를 한번 주목해서 봐주세요. 여러 번 설명했던 겁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영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를 쓴 거예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죠. 지금은 더 이상 로봇가 많은 작은 미래의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선택했구나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Modern children, 현대 아이들은요, have played with rubber toys,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왔고, 자, have played 하고 이렇게 또 현재 완료 쓴 거 확인되죠. 또한 끝난 거 아니에요. Watch with robot animations, 로봇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보아왔고, 여전히 현재 완료입니다. 그럼 지금 have played 하고 have watched인데 두 번째 have부터는 생략됐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병렬 구조로 played with rubber toys 요거랑 watch it robot animations까지 역시 연결된 거. 마지막에 그러고 보니까 and라는 등위 접속사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발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아까 listening 하시면서 이 단어를 read라고 된 단어를 read라고 읽었었나요? read라고 읽으셨나요? 원어민 선생님께서? 그렇죠. read라고 읽었습니다. read라고 읽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방금 본 것처럼 have played, have watched, and have read 모두 PP 자리들이죠. have PP라는 현재 완료 시제의 PP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발음이 read가 아니고 read라고 읽어야 되는 거겠죠. 뭐 내용상으로 다시 보자면 이 현대 아이들은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왔고 로봇 애니메이션을 보아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read robot stories 로봇 이야기들을 읽어왔단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Those kids 그러한 아이들은요, 즉 현대 아이들은요, have eventually grown up 마침내 자라납니다. 자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사실 to 부정사가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우리 grow up이라는 동사 수거와 함께 to 부정사가 쓰이잖아요. 그럼 이건 거의 100%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인 거고요. 그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우리 to 부정사가 결과적 용법일 때는 앞에 동사 했어 그 결과 to 부정사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즉 이러한 아이들, 즉 현대 아이들은 결국 자라서 그 결과 to read the frontiers of robot technology, 로봇 공학의 그 경계, 로봇 공학의 영역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frontier라는 표현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어떤 그 경계, 개척지 이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커마 다음에 ing가 보이네요. 무슨 구문이죠? 그렇지, 분사 구문이요. 해석은 그냥 뭐뭐 하면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Changing the shape of the future world. 미래 세계의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이 정도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애니메이션과 또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로봇 이야기를 읽어왔던 그 현대 소년들이 지금 현대 로봇 공학의 그 개척지, 영역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미래 세계의 형태를 변모시키면서요. 대단한 거죠. Next sentence 바로 넘어갑니다. The incredible history of robots. 로봇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죠. 여러분 뭐 주어 찾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전면구 of robots 묶고 보면 주어는 the incredible story, history 이게 주어입니다. 자, history 단수잖아요. 따라서 동사 자리에 is가 와 있는 것도 확인될 겁니다. 이 자리에 are 쓰면 안 되겠죠. 로봇들의 믿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is all about science, 과학에 관한 것입니다. 이 얘기죠. 자, 근데 어떤 과학이죠? Catching up with human imagination. 사실 20세기 과학의 발달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어떤 상상력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얘기죠. Human imagination, 인간 상상력. 지금 위에 수면이라고 뜨죠. 선생님이 원래 지금 수면 시간으로 체크해 둔 시간인데 여러분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수면 시간을 뒤로 미루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Human Imagination, 인간 상상력을 따라잡는 그러한 모든 과학에 관한 것입니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근데 그렇게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콤마 뒤에 설명을 조금 더 합니다. A constant dialogue, 즉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조금 더 부연 설명해주고 싶어서 동격의 콤마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a constant dialogue, 끊임없는 대화라는 거죠. 무엇과 무엇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요.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이 말이에요. Imaginative fiction, 해서 상상력인 허구와 실제 과학적 발견 이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대화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늘 상상적인 허구를 먼저
그 허황된 이야기야 라고 치부될 정도의 그런 허구들로 먼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다가 이것이 실제 과학적 발견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과학의 어떤 개척지나 영역이 한 단계 더 넓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보죠. 그 다음 단락입니다. Next paragraph. The concept of or the desire for robot-like creatures traces power back. 여기까지 잠깐 끊어볼게요. 이 부분 보면서 여러분, of, 선생님 이거 전치사잖아요. 그런데 뒤에 명사 어디 갔어요? 라고 분명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The concept of or the desire for 이 두 부분이 robot-like creatures라는 명사 하나, 동시에 이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즉, the concept of robot-like creatures or the desire for robot-like creatures 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사실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공통된 명사 주어는 뒤에 남겨두고 앞에 다른 부분만 등위접사 or 연결시킨 구조겠죠. 그럼 볼까요? Robot-like creatures니까 로봇 같은 그런 피조물이에요. creature라는 것은 만들어진 물건, 피조물을 얘기하죠. 우리 생명체를 가리킬 때에도 creature란 표현을 많이 써요. 종교적 관점에서 우리 생명체는 만들어진 거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체를 creature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피조물이라고 볼게요. 로봇 같은 그런 피조물의 the concept, 개념, 혹은 로봇 같은 피조물에 대한 desire,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은 traces far back, 아주 옛날로 traces,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런 뜻이죠. trace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발자취를 따라가다, 거슬러 올라가다, 이런 뜻이니까요. 아주 옛날 옛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far니까 아주 멀리 간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traces, 동사가 3인칭 단수 취급되어 있죠. 왜 단수 취급을 한 거지? 주어는 분명 두 개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방금 두 개가 겹쳐 있다고 얘기했는데 뭐 때문일까요? 그렇지, 중간에 or가 있어요. 여러분, or가 있다는 건 결국 둘 중에 하나란 얘기거든요. 문법적으로는 or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하나 혹은 뒤에 있는 거 하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앞에 있는 것도 concept, 단수, desire도 단수이기 때문에 traces 이렇게 단수 취급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봇과 같은 피조물에 대한 개념, 혹은 로봇 같은 그런 피조물의 개념, 혹은 로봇과 같은 그런 피조물에 대한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아주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과거 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건가 볼게요. Almost to the birth of human imagination. 인간 상상력의 탄생까지 거의 그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to는 뭐뭐까지의 의미의 전치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얼마나 오래 거슬러 올라가는 건지 아직 감이 안 잡히죠. 인간 상상력의 그 탄생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인간에게 상상력이라는 것이 태초에 존재했을 때부터 바로 거슬러 이런 그 로봇과 같은 피조물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욕망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꽤 오래된 개념이네요. 그럼 로봇이라고 하는 거. 자,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보시면 바로 등장합니다. In the Iliad, Homer, 일리아드란 작품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거 조금 생소하시면 교과서 여기요. 여기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일리아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시인인 호메로스의 대표작이고요. 호메로스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영어식 이름은 호머라고 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 실제로 로봇에 대한 개념이 등장했다는 건가? 그것에 대한 예시겠죠. 볼게요. 이 일리아드란 작품 속에서 작가인 호메로스는 tells the myth of Hephaestus. 우리 헤파이스토스 하면 헤파이스토스라는 거고요. 그리스 신화에서 헤파이스토스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리스 신화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으면 아마도 대장장이의 신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뒤에 동쪽의 콧마리에 설명되어 있죠. The Greek god, 그리스 신인데 of metal working. 말 그대로 금속 작업의 신, 즉 대장장이의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파이스토스라는 그 사람의 신화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이 그리스 신화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 헤파이스토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더 해줍니다. 그리스식 발음은 헤파이스토스인데 영어식 발음은 헤페스토스라고 발음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그리스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 즉 헤페스토스는 who has helpers, 누구를 가지고 있었냐면 도우미들을 데리고 있었대요. 자, 근데 어떤 도우미들? 뒤에서 made라는 과거분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made of gold, 금으로 만들어진 도우미들이에요. 끝난 줄 알았죠. 또 대절이 앞에 나왔던 helper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관계사 대시 나와 있어요. spin,
아까 우리 했던 단어죠. 실을 잡고 and weave, 실을 짜는 그러한 금으로 만들어진 도우미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 금으로 만들어진 도우미가 로보트라는 개념의 시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This and many other ancient stories. 이거 그리고 많은 다른 고대 이야기들은 show that 대냐를 보여줍니다. People have long dreamed of inanimate creatures.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dreamed, 꿈꿔왔다는 거죠. have dreamed, 현재 완료 쓴 거 한 번 더 봐두시고요. 무엇에 관해서 꿈꾸다라고 할 때, 우리 about도 많이 쓰지만 of도 엄청 많이 써요. dream of something, 무엇에 관해 꿈꾸다 이런 표현이고요. inanimate,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무생물이라는 의미였죠. 형용사로서 무생물이란 뜻이에요. 즉,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무생물의 피조물들을 꿈꿔왔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무생물 피조물, 관계대명사 대시, 앞에 나온 선행사, inanimate creatures 꾸며주고 있어요. That can do their monotonous or difficult work. 그들의 단조롭고도 어려운 임무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무생물의 피조물들을 오랫동안 꿈꿔왔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 즉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는 이야기와 많은 다른 고대 이야기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았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항상 이런 대명사가 나오면 이게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보통 대명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가 일치하는, 성과 수가 일치하는 명사를 찾아보라고 했었어요. there는 복수명사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복수명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후보는 inanimate creatures 이거겠네요. 두 번째 후보는 people일 겁니다. 자, ancient stories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절 이하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 거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해석을 해보셨을 때 누구의 단조롭고도 어려운 일인데요? 누구의 단조롭고도 어려운 일입니까? 누가 그걸 원래 했어야만 되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그거를 했어야만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사람들의 어떤 단조롭고도 어려운 임무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누가? 이 무생물의 피조물들이요. 결과적으로 이 there는 people이라고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바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Turn to the next page. 자, then 그리고 나서 in early modern times 드디어 현대 시대가 되었네요. 현대 시대가 초기 현대 시대에 the first invention 최초의 발명품이죠. 자, 근데 어떤 최초의 발명품? That laid foundation for robotics. 로봇 공학의 토대를 laid 깔아준. 우리 lay란 표현이 놓아두다, 놓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로봇 공학에 대한 토대를 놓아준 최초의 발명품은 여러분 아직 문장에 동사가 안 나왔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was perfected. 이게 동사예요. 여러분, perfect라는 거 형용사로만 기억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 동사로도 쓰입니다. 완성시키다 뜻이에요. 그럼 be perfected, was perfected. 이거는 수동태로서 완성시키다요, 완성되다요. 그렇죠. 완성되었다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그러다가 근대 초입에 로봇공학의 토대를 다진 최초의 발명품, the first invention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데요? clocks, 시계라는 거예요. 저 이거 읽고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와, 시계가 로봇공학의 시초였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시계가 바로 로봇공학의 시초였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조금만 더 볼까요? The mechanisms ran them. 그것들을 운영하는, 그것들을 움직이는. ran이라는 표현 자체가 타동사일 때는 운영하다, 움직이게 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them은 당연히 시계일 거고요. 시계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mechanism, 바로 그 장치, 기계 장치는 were called 불려졌는데 clockworks라고 불려졌답니다. 사실 clockworks라는 표현도 좀 어려운 표현이라서 각조에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안 달려 있죠. 이 clockworks라는 건 뭐냐면 바로 시계 태엽 장치를 가리켜요. 지금 시계들은 대부분 오토메이션 시계라서 굳이 여러분들이 막 시계 밥을 줘야 한다, 뭐 시계를 막 태엽을 감아서 시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초창기 시계들은 태엽을 감아서 시계 바늘이 꾸준히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기계적으로 제공을 해줬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뭐 근데 초입이니까 아마도 그런 기계 장치가 있었어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that ran them 시계를 이렇게 돌려주는 the mechanisms 장치들은 이른바 시계 태엽 장치라고 불려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시계를 움직여주는 기계 장치 이게 바로 시계 태엽 장치라고 불려졌다고요. The 17th century 바로 이 17세기는 is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가 바로 뭐로 알려져 있냐면
to have been the golden age of clockwork automatons. 우리 automaton이라는 표현이 밑에서 작은 장치, 뭐 작은 로봇 이렇게 정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계 태엽 장치 그리고 automaton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그 작은 로봇 같은 거니까 요거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는 표현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clockwork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 태엽 장치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automatons라고 하는 것은 그 자동 인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건지 감이 안 오시면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집에 뻐꾸기 시계 있으셨나요? 그 뻐꾸기 시계가 정각이 되면 뻐꾸기가 나와서 뻐꾹뻐꾹하고 웁니다. 그런 게 일종의 시계 태엽 장치 자동 인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다라고 선생님이 딱 정형화해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뒤에 조금 예시가 나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The 17th century, 17세기는 is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To have been the golden age of clockwork automatons. 그러니까 이 시계 태엽 장치 자동 인형의 골든 에이지니까 전성기, 이른바 황금기로 유명합니다. 이거죠. 우리 골든 에이지라는 표현 자체가 황금기, 전성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시계 태엽 장치가 있었는지 조금 예문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 다를까 바로 뒤에 나옵니다. Walking toy soldiers were built. 걸어다니는 장난감 병정들이 were built.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태엽을 감아서 양껏 태엽을 감아두고 바닥에 딱 내려주면 병정처럼 생긴 그 영국 근위병처럼 생긴 로보트가 막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Clockwork Automaton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alking Toy Soldiers니까 걸어다니는 이란 현재 분사 walking이 뒤에 있는 Toy Soldiers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는 거죠. Were built니까 만들어졌고요. Along with니까 무엇과 더불어서 이거죠. 걸어다니는 장난감 병정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도 만들어졌냐면 toy ducks, 장난감 오리도 만들어졌는데 이 오리는 심지어 that drank water, 물도 마시네요. 물 마시는 오리 인형도 역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또 뭐도 만들어졌냐면 toy boys, 장난감 소년인데 that over and over, 우리 over and over 하면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죠. 계속해서 would write a single letter with a pen, 펜 가지고서 한 글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그런 장난감 소년도 더불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정말 17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계 태엽 장치 자동 인형들이 전성기라 불릴만 하네요. 이런 것들이 다 17세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These moving dolls, 이러한 움직이는 인형들은 시계 태엽 장치 자동 인형들을 여기서는 지금 these moving dolls로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were distant ancestors to today's robots. 현대의 로보트, 오늘날의 로보트들의 먼 조상뻘입니다. 이런 뜻이죠. They were merely capable of repeating the same action. 물론 뭐 거창한 아주 복잡한 연산을 하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정말 대신해주고 이런 건 아니었죠. 그 당시에 These moving dolls를 또 데이가 맡고 있어요. 이러한 움직이는 인형들, 시계 태엽 장치 자동 인형들은 merely 단지 자, be capable of 하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be able to, be capable of 모두 같은 표현들이죠. Repeating the same action,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still은 여전히란 뜻 아닌가요? 여러분, still 잠깐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still이란 녀석이 부사로 쓰일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란 뜻이에요. 물론 이 still은 형용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요한 혹은 정지한 이란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됐나요? 그런데 지금 still 혼자 쓰여 있죠. 컴마가 와서 혼자 쓰여서 연결어로 쓰였을 때에는 이 still의 의미는 사실 nevertheless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역적 연결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역적 연결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눈여겨봐 두셔야 돼요. 자,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그들은 누굴 가리키는 거지? 시계 태엽 장치 자동 인형 혹은 these moving dolls 그리고 바로 앞에 선 they 요거 모두 가리키는 사이 같은 것들입니다. Mark the beginning of modern mechanical engineering 현대 기계공학 우리가 기계공학을 mechanical engineering이라고 합니다. 기계공학의 beginning 시작을 marked 딱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현대 기계공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라고 의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Mark the beginning 이라는 건 내가 시작이야 라고 딱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초가 되었다 라고 의역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한 kept alive the dream of robots. 로봇의 그런 로봇에 대한 그런 꿈을 kept alive, 살려두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려두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공부해 보아야 될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들 조금 헷갈렸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건데, 선생님이 지금 초록 색깔로 표시하는 것들은 모두 가리킨 대상이 같은 표현들이에요. they, 여기 나온 네 가지 녀석들은 모두 가리킨 대상이 같은 표현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자, 여러분, 그 질문 두 개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37페이지에 question number 1 보시면 What do the Iliad and other ancient stories show?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리아드나 다른 고대 이야기들이 무엇을 보여주었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뭘 보여줬다고 했냐면 137페이지 우리 읽었던 부분의 아랫부분 쪽에 보시면 이렇게 딱 하고 나옵니다. 정답 부분이요. 여기요. This and many other ancient stories show that people have dreamed of inanimate creatures that can do their monotonous or difficult work.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바로 question number 1에 대한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38페이지에 question number 2도 한번 해결해 볼게요. 3번은 다음 시간 지문에 나올 겁니다. What were clockwork automatons capable of doing? 사실 17세기에 이 시계 태엽 장치 자동 인형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죠? 복잡한 일을 할 수 있었나요? 아니었죠. 단지 뭘 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었냐면 이 부분이네요. They were merely capable of repeating the same action.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들은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 아니었고, 로봇공학의 시초, 로봇공학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사실 근데 필연적인 것 같아요. 인간 상상력이 시작되면서부터 로봇에 대한 어떤 개념, 로봇에 대해서 꿈꾸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고, 인간은 누구나 복잡하고 어려운 걸 싫어하니까 그 인간 대신에 해줄 수 있는 로봇, 어떤 무생물의 피조물, 이런 걸 꿈꿔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로봇공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 상상력이 시작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어렴풋이 하게 돼 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마저 읽어볼 거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